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했죠.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산 정국에서도 여야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산 심사를 포함해서 전국 현안들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예. 자, 어제 야당 의원들 전원이 국회 시정연설을 불참한 것,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한 여당의 입장 말씀해 주시죠.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네. 일단 좀 참담하다고 할까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헌정사에 큰 오점을 또 하나 남겼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매우 유감스럽고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우리가 청착되어 있는 관행이었고 예. 법적으로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로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보이콧하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민주당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너무 하나만 예. 국회를 오로지 방탄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씁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민생의 숨통을 틔워달라면서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커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 또 민생과 복지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그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일단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 우리 지금 힘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축소 예산이라고 할까요? 예.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깎인 예산을 잡았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곳간이 비어 있는 건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원전, 반도체, 이런 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방점을 좀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성장 동력을 만들었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 예. 약자 복지를 강조해서 미처 찾지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좀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을 꼼꼼히 짚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자 감세, 민생 복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은 과거 동안 보면은 지역 화폐 얘기 많이 하고 노인 일자리 얘기하고 예. 이런데요. 예. 우리 국민들 많이 보셨잖아요.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내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경제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크게 많지 않다는 분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있는 부분이고, 예. 노인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잘못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분들이 좀 복지 예산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또 다른 방식을 찾아서 주어서 그게 또 다른 생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복지를 또다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주의 주장, 구혹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도 굉장히 진한하고 험난하게 이끌어가려는 전략에서 나온 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당장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좀 서민층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안 정부가 마련한 예산을 잘 보면 네. 충분히 청년층 그다음에 그 복지 사각지대 노인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두텁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그리고 네.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시정연설 보이콧할 게 아니라 정당한 지적하고
올바른 심사를 하면 저는 충분히 저희 당은 그 받아들이고 같이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 민생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내년 예산 바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에는 합의는 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워낙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합의안 도출까지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법정 기한이 12월 2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네. 민주당의 이 심의를 받을 그리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나갈 준비는 저희 당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을 볼모로 해서 또다시 정치투쟁하겠다는 자세가 보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정 기간 내에 저희는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시끄럽게 예산도 굉장히 어렵게 네. 국회 내에서 진행을 시키려 할 것 같아서요. 법정 기간 내에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대장동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간 끌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거절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새롭게 입장이 바뀐 건 없죠? 그럼요. 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서 막 가고 있잖아요. 뭔가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시간 끌기 그다음에 초점 흐리기라고밖에 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제외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좀 변화 요인이 안 되나요? 그럼요. 그거는 대선 때부터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부산저축은행 건 같은 거 같이 넣자고 하는 거는 이미 뭐 국민들 판단이 이미 끝나는 건데 현재 볼 때 민주당이 제일 얘기하고 있는 민생,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지금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별건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자꾸 주장하는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하게 되면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특검법의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특검은 어떤 식으로 임명할 건가, 누가 임명할 건가,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좀 흐트러뜨리고 네. 특검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이 고비를 좀 넘어가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제대로 하고 네. 검찰 수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고 당당하다면 그냥 검찰 수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두 개를 엮어가는 거는 저는 이 자꾸 정치 분야, 그러니까 네. 사법의 분야를 자꾸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무언가 다른 뜻으로 뭔가를 도모해보고자 하는 조금 맑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를 바꿔서 좀 요즘 현안 이슈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에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 하는 의혹을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네네. 자, 한동훈 장관 여기에 대해서 뭘 걸겠느냐 하고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네. 김 의원을 향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여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의원들 내에서는 뭐 국회에 있는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다퉈보자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네. 윤리가 구성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
거꾸로 문제를 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진실이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취임해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이 뭐 7월 달에 어딘가를 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이거든요. 예, 저는 예. 이게 단순히 지금 국감장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좀 시끄럽게 했던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고비고비마다. 예. 뭐 우리 옛날에 김대엽의 총풍, 그다음에 최근에 온 뭐 페레가 생태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와중에 소위 언론이라고 칭하면서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던 일군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 사건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반드시 밝혀내서 그리고 이 CCTV를 가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상한 뉴스에 휘둘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켜가는지 저는 좀 밝혀졌으면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는 국민들이 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늦지 않게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옳은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움직임을 뭐 지켜보고 당 차원에서는 별도의 대응을 할 계획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네. 지나가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김의겸 의원도 당 내에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당내에서도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 저희 당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자, 또 레고랜드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서 김진태 강원도 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참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에서는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진태 지사의 지금 이 레고랜드와 관련된 잘못된 입장 표명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조심스러워요. 일단 지금 정부가 50조 원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경제는 굉장히 민감해서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자칫 이 건을 잘못 건들면 더 큰 걱정들, 화가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강원도당 차원뿐만 아니라 오늘도 규탄 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건을 언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위기를 조장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문제가 우선 하나 있고요. 두 예. 번째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분명 조금 다소 신중치 못한 말씀을 하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저는 레고랜드의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지난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의 도정에서 네.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곰고 썩어서 지금 강원도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근데 지금 박 의원께서는 이제 강원도 원주를 지역구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레고랜드 그래서 조금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강원도민들의 입장 그리고 그 강원도의 어떤 구체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레고랜드가 진행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도의회의 승인과 별개로 승인 없이 2,050억 가량을 재정 보증을 합니다. 지급 보증을 했죠. 그렇죠. 지급 보증을 했고 그 지급 보증이 레고랜드가 잘못되는 과정 속에서 네. 강원도가 좀 그 부채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건데 예. 지금처럼 굉장히 인전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내년 1월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에서 2,050억을 좀 마련을 해서 이 부채를 다 갚기로 한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강원도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20몇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도민 혈세인 2천억을 또 염출을 해서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2천억, 레고랜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도민들이 다 떠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의 유동성 위기와는 별건으로 저는 레고랜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럼 그 사이에 강원도에서는 어떤 판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도지사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명명백백하게 다 찾아내고 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건이라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는데 애초에 무리한 사업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